우대한TV의 우대한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한자 이야기 2편입니다. 2편을 시작하기 전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 부분은 전 명지대 교수이신 조옥구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흔히 한자의 기원이 은나라의 갑골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은나라 건국 시기보다 약 900년 이전인 BC 2500년 경에 이미 한자가 쓰여진 것이 근문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문연구란 청동기에 쓰여진 글씨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굉장히 오래된 거죠. 한자가 발명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약 450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1편에서 말씀드린 은나라 갑골문이 한자의 기원이라는 설명 부분은 오류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BC 2500년경이면 배달국 말기나 또는 고조선 초기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은나라 갑골문이 한자와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나라 갑골문은 그 전에 발명된 한자의 일부인 것은 확실합니다. 한자와 한글 연구가 전문가이신 조옥구 교수님은 한자의 기막힌 발견, 문자에 주목하라 등의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이번 동영상 내용도 상당 부분 조옥구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한자 한글을 보다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조옥구 교수님의 저서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옥구 교수님의 자문에 의하면 한자와 한글은 동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한글은 표음 문자, 한자는 표의 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론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모두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표의 문자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표준자전인 강의자전 등에 의하면 한자는 정해진 발음 법칙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요. 일자 이름법과 반절음법입니다. 우선 일자 이름법이란 말 그대로 글자 한자를 한 개의 발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두산의 백을 발음할 때 읽을 때 백이라고 읽어야지 그걸 두 글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원리지만 중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은 백을 바이라고 발음합니다. 일자 이름법에 당연히 어긋납니다. 또 백두산의 두도 역시 우리는 두라고 하지만 토후라고 중국인들은 두 발음으로 발음합니다. 한자 발음법인 일자 이름법에 크게 어긋나는 현상이죠. 학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학이라고 읽지만 중국인은 이걸 슈에라고 읽는다고 하며 일자 이름법에 어긋납니다. 두 번째 한자 발음 규칙은 반절음법입니다. 중국 각종 자전 옥편에는 한자를 발음하면 이 반절음법을 모두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을 발음할 때는 박맥절로 발음하라. 이는 박의 초성인 비읍과 맥의 중성 종성인 애와 기역을 결합해서 발음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읍과 애 기역을 발음하면 당연히 백이죠. 백이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는 백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까 뭐라고 발음했죠? 바이라고 발음한 거죠. 반절음법이 어긋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학을 발음할 때는 해각절로 발음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 초성인 시읒과 각의 중성, 종성인 기역, 기역을 결합해서 학으로 발음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학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사람들은 쉬에라고 발음합니다. 쉬에. 해각절과 전혀 다르죠? 중국의 자전에 규정되어 있는 반절음법에 크게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반절음법은 중국 자전의 모든 글자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 더 해볼까요? 철. 철은 천결절로 발음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천결절은 철의 초성인 치읓과 결의 중성, 종성인 여와 리을을 결합하여 철로 발음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티에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결절, 철로 발음하는 거죠. 이제 한자와 한글의 융합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와 한글은 두 가지 언어이면서 한 몸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를 들면 보시는 글자는 불화입니다. 불은 어디에 붙는 성질, 물질에 붙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입니다. 그리고 화화화 소리를 내면서 활활 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동이족은 이것을 불화라고 했던 거죠.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 그런 소리. 또 모양은 당연히 상형문자지만 불화라는 것은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를 후어라고 합니다. 후어.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 표현을 전혀 이렇게 표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다음에 물수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어디 묻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다. 그래서 물수자. 네. 그래서 우리는 물수자로 합니다. 물질에 묻는 성질이 있어서 물수.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그걸 수이라고 합니다. 수이. 물이 묻어서 존재한다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예. 자, 한자와 한글의 기막힌 융합적인 관계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비유자 보시죠. 비유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유. 이건 비유자입니다. 비유는 비는 비유다. 우는 위 하늘을 얘기합니다. 비는 구름이 빗방울로 웅축되어 위, 즉 하늘을 비우는 현상. 그래서 이것을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름문자. 구름문자는 구름은 굴러갑니다. 그래서 구르다. 구름문자의 구름은 구르다는 뜻입니다. 굴러가면서 운다는 구름문자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 위를 떠다니는 모양을 굴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눈설자죠. 눈설자. 눈설자의 눈은 눕다. 설은 어설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 내릴 때 한번 보십시오. 눈이 땅으로 내려와서 바닥에 납작 누워있지 않고 비스듬 이렇게 서 있는 눈도 있고 붙어있는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눈설자라고 한 겁니다. 저녁석자. 저녁석자의 저녁은 저는 저물다는 뜻이고 석은 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날이 저무는 시간이며 낮과 밤이 섞이는 시간. 그래서 저녁석이라고 발음합니다. 매우 굉장히 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네, 아주 아주 멋있게 만든 글입니다. 이제 한자는 기서라고 하는데 기운의 움직임대로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호흡이죠. 호흡은 내실호, 들이실흡입니다. 자, 호흡. 자,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내쉬고 들이십니다. 왜냐면 기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걸 둘 다 내쉬는 후시로 발음합니다. 출입 볼까요? 출입, 날출자, 들입자. 자, 당연히 기운의 움직임대로라면 날출은 발음할 때는 내쉬고 입은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입 해보시죠. 네, 출입 당연히 내쉬고 들이십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걸 둘 다 추로 둘 다 내쉽니다. 전혀 맞지 않은 거죠. 또 합은 잘 보시면 합은 이걸 파자를 하게 되면 사람의 입을 하나로 일자로 했을 때 나오는 발음이라고 합니다. 합 맞습니다. 합 맞지 않습니까? 합하면 이게 사람의 입을 하나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걸 허라고 합니다. 허. 전혀 이 뜻과 이 글자의 뜻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자가 동이족이라는 글이라는 것은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집가자와 그럴련자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집가자와 그럴련자. 이 그럴련자죠. 이 원래 그럴련자는 그을릴련, 불탈련이라고 합니다. 자, 연은 고기육자와 개견자와 불화자 합친 건데요. 자, 가자는 또 지붕에서 밑에 돼지가 있는 거 돼지 시자예요. 자, 과연 이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번 볼까요? 자, 한자 이 간은 원래 가자를 보면 지붕 밑에 돼지 시자가 있습니다. 이런 집을 의미하는 지붕, 즉 집 아래에 돼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돼지를 집 밑에서 키웠습니다. 제주도 똥돼지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돼지의 천적이 뱀인데 뱀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고구려 벽화입니다. 집을 땅에서 조금 높여서 지었죠? 그 밑에 돼지를 키운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보듯이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가에 돼지 시자가 있는 거죠. 중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가에 왜 돼지 시자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럴련자입니다. 이 그럴련자는 아주 핵심적인, 아주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럴련자를 파자를 하면 고기육자, 개견자, 불화자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고기를 불에 그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련, 원래 그럴련이 아니고 그을릴련, 그슬릴련이 그럴련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개고기를 본격적으로 요리하기 전에 개를 불에 그슬립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 이 개를 잡아먹을 때 저도 많이 옛날에 목격했는데요. 개를 이제 불에 그슬립니다. 먼저 털을 막 그슬려갖고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으로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했는데 이때 개털을 반드시 불에 그을렸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개를 그슬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물에 통째로 삶는 방법으로 요리를 하죠. 이 그을릴 연자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모르면 도저히 풀 수 없는 한자입니다. 동이족의 전통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그러할련, 원래는 그슬릴련, 그을릴련, 불태울련이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자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제작하는 6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보통 육수의 원리라고 합니다.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등입니다. 한자는 통상 상형문자라고 알고 있는데 한자 중에는 상형문자는 20% 이하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많은 글자가 뭐냐? 형성문자입니다. 형성문자. 형성문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형문자 보시죠. 상형문자는 물질의 형상들을 그린 거고, 이 지사문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한일자 위에 막대기를 하나 놓으면 윗상자, 밑으로 하면 아래하자, 이렇게 지시한다는 걸 뜻합니다. 전주 가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형성문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90%를 차지하는 형성문자는 무엇이냐? 형성문자는 형태와 성, 소리성자, 형태와 소리를 합쳐서 만든 문자를 형성문자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강자를 보시면 왼쪽에 물숫자죠? 물은 형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강의 속성인 형태, 물을 상징하는 거고, 오른쪽은 공자입니다. 공자. 이 공은 발음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공의 이응, 그래서 강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은 왼쪽에는 물, 오른쪽에는 발음, 그래서 형태와 소리를 위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외자입니다. 외. 이거는 외인, 외놈, 일본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사람이 있는 사람을 타는 거고 형태죠. 옆에는 위. 위는 외를 발음할 때 참고하라 그래서 위라는 겁니다. 위로 하는 거 외로 하죠. 외. 그래서 이것은 형성문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자의 90%는 형성문자인데 형태와 소리를 참고해서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든 글자를 형성문자라고 합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문명을 꼽으라고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보다 글자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언어 중에서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많은 언어 중에서 한자와 한글은 두드러지게 뛰어난 언어입니다. 한자와 한글을 발명한 위대한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과 철학을 잘 새겨서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국학원은 한민족의 위대한 전통문화와 철학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대한민국 최대의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